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부터 출발합니다. 네, 5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로봇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양팔이 달린 바퀴동형 로봇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로봇 시장의 상황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소식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견제가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OTT 시장에서 협업에 나섭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다소 부족하다, 실망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제 혜택 측면에서 효과가 좀 미지수다. 그리고 이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좀 크다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밸류업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인 건데 그리고 10일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간담회에서 어떤 핵심이 전달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전개가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시장의 화두는 인간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팔이 달린 바퀴동형 로봇 휴머노이드 형태의 PBY1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움직임과 유사한 동작을 하면서 양팔을 가지고 외다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또 휴머노이드 로봇답게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고도화된 제조 현장 그리고 단순한 자동화 공장을 넘어선 복잡한 조립까지 그리고 제조 협업에까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차세대 로봇 플랫폼인데요. 최근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AI 시대 흐름에 맞게 AI 개발자가 연구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까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더 발전이 될지 어떻게 활용이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비공개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은 적국이 AI 모델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아주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위험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반도체에서 좀 강력하게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AI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콘텐츠 미디어 대기업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협업에 나섭니다. OTT 시장에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각 번들의 상품 가입자들이 이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의 맥스 콘텐츠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각각 구독할 때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입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권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협업이 OTT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되어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뜨겁게 달군 경제 다이어리 확인해 봤습니다.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이슈를 잘 이해하면 증시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증시 캘린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미국의 4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1년 후 인플레이션을 3%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수치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OECD에서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이 경기선행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바닥을 디뎠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희망이 있을지 아니면 이 하반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질지 이 지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MS CEO 서밋 2024가 개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4일부터 4일간 CEO 서밋 2024를 개최해서 경제 동향과 기술 혁신 전망을 논의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4일 분기 리뷰를 통해서 MSCI 지수를 재조정합니다. 이날 종목 교체를 진행하게 되면 오는 5월 31일 장 마감 이후 MSCI 지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MSCI 편입 후보로는 HD 현대엘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알테오젠, 엔템, 신성 델타테크, HPSP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 우리 시장과 홍콩은 석가탄신일로 쉬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일본의 1분기 잠정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공개가 되고요. 실적 시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스코, 그리고 월마트, 바이두, 알리바바가 1분기 성적을 이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4월 실물 경제지표와 한국에서는 4월 고용 동향과 실업률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은 어떠할지, 지금 우리 시장은 어디쯤일지 다음 주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 주간 경제 다이어리였습니다.